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이다 아니다.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아파.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? 물어보면 이렇게 뒤꿈치 여기서 이렇게 바로 안쪽에서 앞에 여기 딱 찍으면서 아프다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종골뼈가 있는데 뼈의 내측 돌기 요 바로 앞에 이 족저방형근이라는 근육이 붙는 이 지점, 여기가 아침에 첫발 내디딜 때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근데 처음에 되게 아프다가 좀 걷다 보니까 좀 또 괜찮아. 그래서 좀 걸으면 또 모르는 듯 하다가, 근데 어찌됐든 많이 걸으면 또는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또 막 아픕니다. 그래서 집에 가도 막 아프고, 그래서 이걸 치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되게 심해져 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냐? 여기 붙어 있는 이 족저근막이 왜 자극받냐?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목이 배축 굴곡, 제껴지는 이 능력이 떨어져. 자, 걸을 때 이 뒤꿈치 제껴가지고 딱 디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후어 측에서 체중이 실렸어. 그 다음에 발목이 앞으로 이렇게 무게중심 이동하죠. 근데 이게 요 기전이 안 돼. 그러면은 앞전에서는 이른 발꿈치를 먼저 든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안 가졌잖아. 그럼 이거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종골뼈가 무너져 버리면 돼요. 이게 디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제껴진다. 안 제껴지는 걸 이걸 무너져 버리는 순간, 아치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 요 관절이 제껴져야 되는 이 능력을 아치가 무너지면서 나머지가 제껴져 버려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디뎠다, 이게 제껴지는 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. 얘는 뻣뻣해. 그럼 여기서 끝. 그럼 어떻게 한다? 얘들이 그냥 이렇게 제껴져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아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족관절, 앵클 조인트가 이 제껴지는, 한마디로 이렇게 들리는 이 역학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발을 안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걷는 거예요. 자, 발목이 안 제껴지시는 분들 이렇게 디뎠어? 앞으로 가. 이게 안 돼? 그럼 어떻게 한다? 이제 아저씨들 보통 다리 벌리고 이렇게 굴려버리면 돼요. 디뎠다? 이렇게 가면 과장해서 표현했는데 디뎌서 이렇게 무게중심 이동해버리면 발목 안 제껴줘도 되잖아. 정직하게 안 제껴줘도 그냥 발을 이렇게 꺾어버리면 된다고. 이러면은 발목 안 제껴줘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. 자, 다시 디뎠다? 앞으로 무게중심 이동하고 싶은데 이게 유연하지 못해. 그럼 발을 벌려? 그 다음에 무너뜨리면 돼. 그러면 발목의 정상적인 구르기 역학을 그냥 벌려서 아치가 무너지면서 보상을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 발목이, 그래서 이 배축 굴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학입니다.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 이렇게 이 발이 아치가 무너져 버렸죠.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게 제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족저근막이 발바닥에 붙어서 여기 붙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근막이 그냥 이렇게 무너져도 스트레스 받을 판에 얘가 벌어졌거든. 여기 있던 요 지점이 밖으로 넘어갔잖아요. 그럼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. 그러면 일단 당겨가지고 아프죠. 근데다가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? 디뎠다가 그냥 무게중심 이동 안 하고 뒤꿈치를 많이 들어버려. 엄지발가락이 많이 제껴져 버려. 그러니까 더 많이 당겨집니다. 다시 엄지발가락 제끼면 아치가 산다, 그죠? 근데 요거를 원래는 내가 요게 잘 가면 얘는 한 요 정도만 제끼면 되거든. 근데 이게 잘 안 가. 그러니까 얘를 많이 제껴버리는 거예요. 많이 제끼니까 어떻게 돼? 밑에 족저근막 더 당기죠. 그래서 요 안에서도 이 앵클 돌지 플렉션이 안 되는 이 상황 안에서도 역학은 두 개. 종골이 빨리 무너져 버린다.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더 많이 꺾어져야 보행할 때 이 안 제껴지는 역학을 보상한다. 사실은 두 가지 역학이 숨어 있습니다.
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은 이런 거는 꿀팁이죠.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타이트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뭐 아킬레스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아치가 되게 높고 이렇게 막 뭐 북한에 막 그 뭐냐 방송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열병식 뭐 이런 거 보면 북한 군인들 막 이렇게 걷잖아요. 그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와, 저 사람들 진짜 뒤꿈치 아플 텐데 굉장히 아치가 높고 이 종아리 근육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또 뒤꿈치에 충격이 많이 가지죠. 걸을 때 맨날 뒤꿈치를 쾅쾅 찍으면서 좀 세게 걷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족저근막에 많이 옵니다. 그리고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에 좀 힘이 없다 보니까는 이 종골 뼈가 빨리 무너져 버려. 그래서 딱 섰는데 보면 이미 벌써 발이 이 센터에 있지 않고 막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발 안에 있는 인트리직 머슬들 이 안에서 짜잘짜잘한 근육들 되게 많은데 얘들이 힘이 없어. 그러니까 견고하게 발 아치를 잡아주지 못하고 무너졌을 경우에 그래서 인트리직 머슬이 약할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많이 옵니다. 그리고 또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 안에 있는 뇌저근들이 뒤꿈치 닿게 했을 때 서서히 아치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역학이 발생하잖아요. 요때 이제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또 후경골근이나 정경골근이 천천히 놔주면서 아치가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때 그 역할을 좀 도와주는 게 인트린직 머슬, 뇌제근들, 작은 근육들이에요. 근데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? 오리지널 이 아치가 무너지는 이 기전을 족저근막 혼자서 버텨줘야 돼요. 족저근막은 보통 이 상태에서 무너질 때 한 9에서 12% 정도 정상 길이보다 더 늘어나게 지는데 이때 인트린직 머슬이 도와주면 얘가 좀 살살 늘어날 수 있거든. 근데 발 안에 근육들이 힘 하나도 없어. 그럼 이 근막 하나만 가지고 버팅겨야 돼. 그러니까 더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또는 발을 디뎌 가지고 무게 중심 이동하고 추진력이 발생할 때 이제 이렇게 들리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힘이 또 없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뚝 해가지고 무게 발바닥 늘어났다. 그 다음에 다시 와인드리스 기전에 의해서 제껴지면서 아치 살았다. 그러면서 이제 종아리 근육 힘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늘어난 상태로 계속 버텨봐요. 그러면 족저인대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? 일단 제끼는 기능 좋게 해야 돼 무조건. 이게 순수하게 족관절 자체가 뻣뻣해가지고 안 제껴질 수도 있고 또는 이 거골하 관절, 겉에 관절 사이에 축이 안 맞아서 안 제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이 관절 자체가 일단 잘 움직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잘 움직이려면 어떻게 된다? 아킬레스건이 잘 늘어나줘야 된다. 종아리 근육이 잘 늘어나야 된다. 그 다음에 발의 인트린직 머슬, 발 안에 있는 근육들이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근육이 잘 늘어나면서도 힘도 있어야 되고요. 그러면서 만약에 너무 아치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디뎌가지고 아치 무너지는 기전 이런 게 없이 그냥 아치는 되게 높고 종아리 근육이 짧은 사람들은 아치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학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. 아치가 높으면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 또는 아치가 너무 낮아 평발 타입의 사람 같은 경우는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아치가 높은 사람은 뭐다? 아치가 높으면 정경골근, 후경골근 이완, 장비골근 강화. 아치가 낮은 사람은 뭐다? 전경골근, 후경골근 강화, 장비골근 이완. 이 얘기는 오늘 계속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이상입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, 알람 설정 꾹꾹.